예, 안녕하세요. 김용원 의무사입니다. 오늘은 태업에 대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쟁의행위의 유형 중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죠. 뭐 파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피켓팅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태업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태업에 대한 판례는 뭐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노무 제공을 완전히 정지하는 파업은 우리나라에 일반적인데, 좀 이제 태업, 노무를 천천히 한다든지, 뭐, 이제 생산량을 천천히 조절한다든지, 이런 식의 태업은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태업은 흔치가 않았는데, 이 태업에 대한 판례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태업을 했을 경우에 임금을 어떻게 지급할 거냐, 이게 하나 문제가 된 거죠. 보통 파업을 하게 되면 노무 제공을 완전히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태업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그죠? 단지 일을 뭐 천천히 하거나 늦게 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지 일을 하긴 한 겁니다. 과연 그러면 태업 시간의 어떤 비례에서도 혹은 생산성 어떤 저하에 비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거냐? 자, 이게 문제가 된, 즉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관철할 수 있는 것인지, 자, 이게 문제가 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뭐 단순합니다. 어떤 제약회사에 있는 노동조합이 태업을 했어요. 파업을 한 게 아니고 40일 동안 태업을 했고 매일 한 1.8시간 내지 8시간 가까이를 태업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회사가 태업 시간 동안에 유급휴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 근로를 하고 있으면은 한 주를 개근하면은 하루는 유급으로 이제 시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유급휴일인데, 자, 이런 유급휴일까지 회사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회사가 태업에 대한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이렇게 지급한 거예요. 원래 지급해야 되는 임금에서 근로자별로 태업 시간 곱하기 시급 임금을 내서 요 시간을 이제 감액을 한 겁니다. 태업 시간 전체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죠. 거기 회사에 또 노동조합 전임자가 있었어요. 전임자에 대해서는 뭐 이제 노동을 실제로 하고 있는 그 노동자가 아닌 거니까 어떻게 했냐면 전체 조합원의 평균 태업 시간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지급해야 될 임금에서, 그러니까 임금은 이제 원래는 과거에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허용됐던 뭐 그런 이제 시기가 있었죠, 그죠? 자, 그 경우에 지급해야 되는 임금에서 전체 조합원들의 평균 태업 시간을 이제 감액을 한 겁니다. 이제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아니 왜 태업 시간에 일을 한 건데 왜 일을 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감액을 하는 거냐, 이건 태업에 대한 법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에 대한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정도의 논점이 나오겠죠. 첫 번째로 태업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관철할 수 있냐, 이 문제 하나. 두 번째로 태업을 하게 되면 그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관철한다고 한다면 임금을 감액을 해야 될 건데 임금 감액의 기준이 뭐냐, 이게 전체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감액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보신 것처럼 태업 시간 전체에 대한 감액이 가능한 것인지, 자, 이게 문제가 되고요. 세 번째로 태업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유급휴일은 한 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계획을 했고 그 다음 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유급으로 주는 구조인데, 태업에 대해서도 유급휴일에 대한 이 법리를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거냐, 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태업에 대해서도 그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지. 우리 판례 시각은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뭐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요? 단체 협약이나 체규칙에 이걸 정해놨든지, 혹은 당사 사이에 약정이 있든지, 혹은 관행이 있든지, 자, 이런 경우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도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법원의 시각은 쟁행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가 되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근로를 제공해야 될 근로자의 의무, 임금을 지급해야 될 사용자의 의무, 혹은 임금을 주장할 수 있는 임금 청구권은 그 기간 동안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가 되고 있는 기간인 거다. 이게 법원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태업도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태업도 노무 제공을 완전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노무 제공을 불완전하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이제 유형이니까 태업도 자 무노동 무임 원칙을 적용한다. 이게 이제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판례 입장은 이렇고요. 비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긍정하는 견해도 있고, 비판하는 견해는 원래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노동 맞죠, 그죠? 근데 태업은 무노동이 아니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태업에 대해서도
근로관계가 완전히 정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기간인데 어떻게 무노동 무익 원칙을 관철할 수가 있냐. 이건 파업에 대한 법리를 바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비판도 있긴 한데, 자, 우리 판례에서는 태업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익 원칙을 관철하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럼 태업을 하게 되면 이제 무노동 무익 원칙을 관철한다라고 한다면 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거죠. 임금 감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칙은 태업을 한 근로자 개인별로 노무 제공의 불완전성이 있겠죠. 그래서 단체백이나 취업규칙에 따로 정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근로자별로 근로 제공을 얼마나 불완전하게 제공했는지, 즉 근로자별로 얼마나 태업을 했는지 각각 따져봐 가지고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 이게 원칙적인 법원의 견해입니다. 만약에 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 제공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판단해서 산정하는 것이 맞다. 자, 이게 이제 법원의 입장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보통 그 협동 작업 같은 경우, 혹은 뭐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이런 작업인 경우에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즉 근로자 개인별로 얼마나 불안정하게 제공했는지 산정이 잘 안됩니다.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는 개별 근로자별로 근로 제공의 불안정성 정도를 산정할 수 없다 보니까 근로자별로 측정된 태업시간 전부를 그냥 그 임금에서 공제를 한 겁니다. 자,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거냐? 이 회사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가능한 거냐? 이걸 법원이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그런 경우에, 즉 개인별로 근로 제공의 불안정성 정도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 측정된 태업시간 전부를 비율적으로 계산해서 임금에서 공제한 것, 이게 뭐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정해 줄게요. 뭐 그 정도의 판례가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 기본적인 시각은 개별적인 근로 제공의 불안정성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생산성, 전체 생산성의 저하를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태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체 생산성에 대한 하락 비율이요, 너무 큰 거예요. 약 전체 생산성 이제 하락 비율이 한 75% 내지 9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태업 기간 동안의 태업 시간은 약 20% 내지 66%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산성에 대한 비율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노동시간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죠? 자, 그걸 법원이 감안을 해서 이 경우는 태업시간 전부를 임금에서 감액하는 것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다. 그 우리가 인정해 주겠습니다. 뭐 그런 판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제 또 하나의 쟁점은 그 회사에 노동조합 전임자가 있었어요. 전임자는 원래 노동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근로계약상에. 어떻게 급여를 감액을 할 거냐? 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의 입장은 뭐 이 경우는 뭐 산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니까 일반 조합원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른 급여 감액, 그러니까 감액 수준은 전체 조합원들의 평균 태업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제 법원에서는 전임자에 대해서는 뭔가 타당한 뭔가가 없을 때 뭐 그냥 동일한 직급, 동일한 호봉에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기준으로, 여기서는 전체 조합원들의 평균 태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감액은,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지원받고 있는 급여에서 전체 조합원들의 태업 시간 곱하기 자, 임금을 해서 비율적으로 삭감하는 것. 자, 이걸 인정한 판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급휴일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럼 유급휴일도 왜 지급하지 않는 거냐? 이건 태업은 다른 거니까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런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태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급휴일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고 그 다음 주에 계속적인 근로 제공이 예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유급휴일의 법리가 되는 건데 이 경우는 근로 제공 의무가 지금 부분적이라고 하더라도 정지가 되어 왔다. 그리고 계속 이제 근로 제공이 예정이 안 돼 있다. 그 법리를 그대로 활용한 겁니다.
뭐 단순히 말씀드리면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태업에는 무노동이잖아요, 그죠? 노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겁니다. 노동을 해야지만 유급휴일을 주는 게 우리 유급휴일에 대한 판례 법리거든요. 이 케이스는 태업에도 유급휴일에 대한 법리는 그대로 적용한다.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는 구할 수는 없다라고 우리 법원이 입장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태업에 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태업은 드문 그런 판례예요. 근데 판례가 하나 등장을 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판례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판례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있다 이해하시고 판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